응웬반 빈 씨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중년의 남성입니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수백 명의 헌신적인 직원들과 수십억 동 규모의 계약을 자랑하는 대형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켰으며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주 고급 파티에 참석하며 지역 신문에서 성공의 상징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경하는 인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며 가족을 돌보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그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화려한 생활과 바쁜 일상 속에서 가려져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 반 빈 씨는 중요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호화로운 집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의 고급 자동차는 활기찬 도시 호치민의 분주한 교차로에 멈췄습니다. 그는 중요한 서류를 점검하던 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약 8살 정도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까무잡잡한 피부와 희망에 찬 큰 눈을 가진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한 묶음의 복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약간의 수줍음과 두려움도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반 빈 씨는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너 몇 장의 복권을 사줄 수 있을까?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복권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반 빈 씨는 잠시 망설였고 이 결정의 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아침의 일정은 빽빽하게 차 있었고 너무 오래 멈추면 회의에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꺼내 말했습니다. 복권은 필요 없단다. 여기, 이 돈으로 음식을 사 먹어. 그는 10만 동 지폐를 꺼내 소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소녀의 눈은 커져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랐고, 정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돈을 꼭 쥐었습니다. 반 빈 씨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반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게 도로에 혼잡한 차량들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반 빈 씨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따뜻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를 과거의 어려운 시절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거리에서 복권을 팔며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애썼던 소년이었죠. 그래서 그의 작은 행동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아는 사람으로서 깊은 공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셔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이라는 소녀에게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반 빈 씨가 주었던 10만 동은 단순히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준 것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며 병약하고 여인 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좋은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 아저씨는 나에게 복권을 안 받고 10만 동을 주셨어요. 마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나중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날 밤, 마이는 좁고 오래된 집에서 낡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큰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가난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밤빈 씨는 그 순간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길거리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바쁜 일과 큰 계약들, 그리고 화려한 파티들은 그를 휘감아 그는 일상 속의 작은 일들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에게 그날의 밤빈 씨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이는 점점 더 열심히 공부했고 언젠가 그가 보여준 친절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이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이가 겨우 12살일 때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상점에서 일하며 마이는 항상 결단력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18세가 된 마이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거리에서 복권을 팔던 소녀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바쁜 학업 중에도 마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밤빈 씨가 보여준 친절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힘이 되었고 그가 도움을 준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밤빈 씨는 사업에서 점점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건설 회사는 규모를 확장하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베트남 건설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밤빈 씨의 이름은 지역 신문과 전국적인 언론의 성공과 역량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향한 여정 속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작은 가치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었던 10만 동이란 돈은 이제 바쁜 삶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밤빈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 어딘가에서 한 소녀가 그날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이는 단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큰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이는 자신 있게 밤빈 씨 앞에 서서 그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감사의 말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며 인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져옵니다. 밤빈 씨는 그가 경험한 성공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무게를 점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건설업계의 선두주자였던 밤빈 씨는 그의 회사와 함께 최고에 올랐고 업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의 그림자가 그의 경력과 삶에 서서히 드리워지며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신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온했던 흐름 속의 작은 파도 같았던 경제적 어려움은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가 재정적인 문제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었고 밤빈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융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는 그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고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재정 문제에 직면한 밤빈 씨는 거대한 부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자산을 팔고
고급차와 집을 매각하며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는 함께 성공을 이루었던 친구들과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세계에서 인간관계의 정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 많은 친한 친구들이 이제 점차 그를 피하고 그를 칭찬하던 파트너들은 차가운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고 반빈 씨는 눈에 띄게 말랐으며 머리카락은 더욱 흰색이 되어가고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쌓인 숫자들 때문에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회사는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건물처럼 하나하나씩 벽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빈 사무실과 아픈 기억만 남았습니다. 가끔 반빈 씨는 자신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너무 큰 야망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를 고령에 맞서 시험하려는 것일까요? 마침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앞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파산에 관한 공식 통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서명을 했고 마음은 무겁고 슬펐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두 손 빈 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큰 고통을 느꼈던 것은 회사를 잃은 것보다 자신이 쌓아온 꿈들이 부서져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무력감이었습니다. 반빈 씨는 그가 살던 대저택을 떠나 외곽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파티에서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존경의 눈빛이나 칭찬의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무서운 침묵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 파트너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멀어졌고 그는 쓴 현실을 혼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는 종종 과거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에 찌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스스로 살아가야 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작은 일들, 그가 남긴 의미 있는 행동들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의 소녀, 큰 눈을 가진 복권 판매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소녀는 가난을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자그마한 방 앞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개업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초대장은 그가 알지 못하는 회사의 새로운 지점 개업식에 초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그에게 생소했지만 그가 유독 눈여겨본 것은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과거의 신세를 지신 분께 드리는 초대장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글을 몇 번이고 되새기며 읽었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자신을 중요한 행사에 초대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그에게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생각 끝에 그는 그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나이를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옷을 입고 피곤함을 감추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초대장에 적힌 주소는 한 큰 건물이었고 그 건물은 빨간 리본과 풍선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참가자는 많았고 모두가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빈 씨는 군중 속에서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는 여전히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화려한 장면 속에서 그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밤빈 씨, 저 기억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그 앞에 서 있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그날 복권을 팔던 소녀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예요. 15년 전에 복권 팔던 그 소녀.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밤빈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작은 행동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고 그 인연이 그를 향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밤빈 씨는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방금 한 말은 그의 기억 속 안개를 걷어내는 한 줄기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 전 그가 복권을 팔던 소녀로 만났던 마이가 이제는 성숙하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줍어하며 복권을 내밀던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큰 회사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로서 주인은 모두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밤빈 씨에게 살짝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밤빈 씨,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새로운 회사 개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때 밤빈 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밤빈 씨는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이니?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감동과 호기심이 섞여 떨렸습니다.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지만 여전히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며 밤빈 씨,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이 기쁨을 밤빈 씨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마이는 밤빈 씨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회사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도면과 이미지를 통해 마이가 이끄는 회사의 성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는 밤빈 씨에게 앉아달라고 했고 그 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밤빈 씨, 그때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정말 가난한 소녀였고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복권을 팔던 그 시절요. 밤빈 씨가 10만 동을 주셨을 때 저는 세상이 저를 웃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짜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밤빈 씨의 눈빛과 말이었어요. 밤빈 씨는 저를 불쌍한 아이로 보지 않으셨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저는 가난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밤빈 씨와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더 강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밤빈 씨는 조용히 앉아 마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마법처럼 그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느껴본 적 없는 평온과 행복이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저 회사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밤빈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큰 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히 일하며 강한 의지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 안정된 직장을 떠나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에서 과거 자신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꿈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을 위해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어 준 사람들, 그리고 밤빈 씨와 같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단순히 큰 기업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그들이 저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것입니다. 밤빈 씨는 가슴 속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시기 동안 그는 삶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모든 노력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를 보고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자신이 해온 일이 비록 작았지만 여전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는 밤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빈 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단순히 회사 개업을 축하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밤빈 씨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제 제가 제 회사에서 밤빈 씨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밤빈 씨의 경험과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를 더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밤빈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밤빈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눈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은 모두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밤빈 씨, 마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밤빈 씨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밤빈 씨는 저의 가슴에 믿음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만약 밤빈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밤빈 씨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마이의 말은 밤빈 씨의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는 듯 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밤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당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고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와 밤빈 씨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단지 성공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애와 사람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날의 개업식은 기쁨과 감동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밤빈 씨와 마이에게 그것은 단지 의미 있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15년 전 밤빈 씨가 마이에게 해준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이의 제안을 받아들인 밤빈 씨는 그녀의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게 되며 예상하지 못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년간의 상실과 실패의 감정 속에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노력할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성공의 가치를 후배들에게 전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 첫 출근한 날, 밤빈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의 회사는 아직 어린 기업이었지만 이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서들은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밤빈 씨는 그곳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작업 분위기는 그가 예전 회사에서 경험했던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와는 달리 훨씬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이는 효율적이고도 친근한 근무 환경을 만들었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밤빈 씨를 회사 전체에 소개하며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밤빈 씨입니다. 저희 회사의 고문이시며 제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녀는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밤빈 씨의 경험과 소중한 교훈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쏟아졌고 밤빈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동안 그가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밤빈 씨는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하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젊은 팀원들에게 시장 분석, 파트너와의 협상,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에게 일하는 법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의 인내와 인류애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밤빈 씨와 마이가 협력하여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 개발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익이 적고 많은 자원이 필요한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꼭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곳에서는 큰 비가 오면 엄마와 저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녀는 밤빈 씨에게 말하며 결심을 보였습니다. 마이의 눈빛을 본 밤빈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설계, 자금 조달, 파트너 설득까지 그는 전력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밤빈 씨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기여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이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그녀의 결단력과 인류애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첫 번째 가구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을 때 밤빈 씨는 새로 지어진 주택단지 한가운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언제 집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몰랐습니다. 밤빈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 그 감사의 말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점차 밤빈 씨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젊은 직원들은 그를 스승처럼 여기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이 역시 회사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그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밤빈 씨, 저 이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압박에 휘말려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잊어버릴까 걱정이 돼요. 밤빈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이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인류애는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야. 내가 시작한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마이가 이후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되새기게 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마이는 회사를 계속 확장하며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들을 계속 실현해 나갔습니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마이는 언제나 밤빈 씨에게 시간을 내어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밤빈 씨와 대화 중 마이는 몇 년 전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밤빈 씨는 제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밤빈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밤빈 씨는 미소 지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살고 기여할 이유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하며 사회적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건설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었고, 밤빈 씨의 헌신적인 조언 덕분에 회사는 굳건하게 성장하며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이와 밤빈 씨가 구축한 인류의 가치를 통해 그들만의 특별한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어느 날 연말 총회에서 마이는 모든 직원과 초청된 손님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밤빈 씨를 소개하며 그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밤빈 씨는 저희 회사의 고문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킨 그 마음의 따뜻함과 인류애로 제 인생을 이끌어준 분입니다. 마이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밤빈 씨 덕분에 저는 작은 일이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는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이 겪었던 어려운 여정과 밤빈 씨의 선한 마음이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팔던 소녀와 성공한 사업가의 단순한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밤빈 씨와 마이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다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밤빈 씨는 따뜻한 차를 들고 마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 너는 알겠니? 나는 예전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실패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여정을 위한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단다. 밤빈 씨가 말했습니다. 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 속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빈 씨, 그 힘든 날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밤빈 씨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정말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신비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이는 곧 밝은 미소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밤빈 씨, 저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눈빛이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름의 자선 기금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밤빈 씨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 너는 정말로 나를 계속 놀라게 하네. 그건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내가 내 계획을 돕겠다. 마이는 밤빈 씨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밤빈 씨, 저는 이 기금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밤빈 씨의 것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밤빈 씨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그들이 자라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밤빈 씨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밤빈 씨와 마이는 기금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믿음의 씨앗 기금이 설립되었고 많은 개인과 조직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돕는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밤빈 씨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외진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밤빈 씨는 한 소년이 구석에서 부끄러워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약 10살 정도 되어 보였고 망설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소년은 밤빈 씨에게 다가가 손에 몇 장의 복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밤빈 씨, 저에게 복권을 사주실 수 있나요? 소년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빈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모습은 15년 전 마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복권은 필요 없단다. 대신 이 돈을 받아서 책과 학용품을 사렴. 소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받았고 그의 눈빛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빈 씨, 열심히 공부할게요. 소년이 말했습니다. 소년이 길을 따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밤빈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씨앗이 다시 심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나 세상에 좋은 일을 퍼뜨릴 것임을 믿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밤빈 씨는 마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이는 조용히 들으며 눈빛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밤빈 씨, 저는 그 소년이 언젠가 우리 여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어요. 밤빈 씨가 제 삶에 등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밤빈 씨는 마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 너는 나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 나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느껴.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어. 밤빈 씨와 마이의 여정은 인류애와 사람에 대한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행동, 단순한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한 마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사람에게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저녁 노을이 사무실 창문 밖으로 내려앉을 때
밤빈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이에겐 그는 그녀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더 많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